오케이. 자, 그럼 확률 변수 x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자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px는 x다. 확률 자체를 표나 아니면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가 필요합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px는 x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 x는 뭐 정의역에 따라서 뭐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p라는 거는 확률입니다. 확률이어서 px는 1일 때의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 x가 3일 때의 확률을 그냥 엑셀처럼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난 이산확률 변수? 이건 뭐 천천히 해볼까요? 얘는 조금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럼 이산확률 변수. 얘는 지금 배우는 게 이산확률 변수인데 그냥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산. 그러니까 어쨌든 x에 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계산이 된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x가 그 정역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0.1일 때, 0.15일 때를 다 나타내는 뭐 정규분포라든지 그런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그 x에 대해서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타낸 걸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깔끔하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거를 확률 분포표, 얘를 확률 분포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보통은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거의 뜻을 알려줄게요. 자, x1, x2, x3에서 xn까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 x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모든 경우를 나타냈고, 자, 밑에 있는 p의 뜻은 p가 확률이잖아요. probability,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확률들을 그냥 차곡차곡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합계 1은 뭐냐면 그냥 전체 확률이에요. 요거 다 더해서 1이거든요. 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있는 요 문제를 이제 이걸 보면서 확률 분포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던질 겁니다. 동전을 두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것이다. 이때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시오.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는데 둘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전을 두 개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 x, 이걸 확률을 다 구해줄 건데요. 일단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래요. 자, 위에다 x 쓰고 아래다 p를 씁니다. 위에는 확률 변수인 거고 아래는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확률을 모두 다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 표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생각을 해봐. 자, 동전을 두 개 던지면요. 경우의 수가 앞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앞, 뒤 나올 수 있습니다. 앞, 뒤. 아니면은 뒤앞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뒤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 x는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앞 나오면 두 개 나오죠. 이게 x가 2일 때요. 앞이니까 x가 2일 때. 그다음 앞뒤 나올 때는 어쨌든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니까 x가 1일 때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뒤앞이 나올 때도 x가 1일 때, 뒤가 나올 때는 x가 0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써주는 거예요. 0 또는 1 또는 2가 될 수 있다. 맞아요. 0 또는 1 또는 2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맨 뒤에는 합계를 적어주시면 확률의 합계. 그럼 이 밑에 있는 P는 뭘 적냐면요. X가 0일 때의 확률을 적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경우가 4개잖아요. 근데 X가 0일 때는 딱 하나잖아. 그래서 요 확률 분포는 4분의 1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앞뒤나 뒤앞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4분의 2라고 명칭할 수 있어요. 4분의 2. 이걸 다 적는 걸 통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확률 단어는 그 상황에 맞는 확률만 구하는 건데 여기는 통계 단어는 모든 확률을 다 일일이 기입을 해서 나타낸다라는 느낌을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말이 오늘 좀 많이 꼬이네. 앞에 수업 너무 빨리 가지고.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앞이다. 앞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4분의 1.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적는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표. 그럼 확률 분포 그래프는 비슷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확률 분포 그래프는 여기가 x, 그 다음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x가 이제
0. 0은 오른쪽에 적을게요. 그다음에 얘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적어줘. 0일 때. 그러면 x가 0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4분의 1의 높이만큼 이렇게 약간 막대 그래프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게 맞아요. 확률 그래프. 그다음 x가 1일 때는 얘가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2.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점선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하면은 뒤에서 나오는 확률 그 연속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을 좀 점들로 봐야 돼요. x가 1일 때는 4분의 2. 막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면 위에다 점 찍으면 돼요. 그다음 x가 1일 때는 확률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만큼 약간 이렇게 막대로 보시면 확률도 그래프. 근데 얘는 잘 안 봐요, 보통. 얘는 잘 안 보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어쨌든 이해해 준다. 요거 하시면은 일단은 끝.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책에 있는 내용이 길지만요. 방금 내용 다 이해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 밑에 거. 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각각의 확률은 0과 1 사이.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확률이죠. 그다음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나 내가 A서부터 B까지는 거기까지만 잘라서 구한다라는 건데 그냥 이 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문제 풀어도 좀 이해가 되니까 바로 갑시다. 자, 필수 이제 1번으로 갈게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거 나와 있나? 이 내용? 그쵸.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 이거를 약간 설명 안 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엑셀에서의 함수처럼 뭔가의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은 알아서 이 함수에 대해서 확률이 그냥 자동으로 구해지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자, fx가 이건 fx라고 하면 함수죠. 자, p x는 x, i가 자, 얘 뭐라고 나왔냐면은 얘가 반드시 그 3분의 x다. 3분의 xi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xi가 1일 때는요. 1을 대입하면 그때 확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그다음 xi가 2일 때는 2를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확률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을 대입하면은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해지는 걸 확률 진영 함수라고 해요. 어쨌든 그냥 딱 대입했을 때 확률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확률 진영 함수가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이해하셔도 바로 오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률 진영 함수라고 있거든요. 일단 오른쪽이 정의역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확률이에요. 이게 구해진다고 생각해요. 요것들이 정의역이라고 보시고 자, 이 x는 1, 2, 3, 4, 5를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게 확률이네. 확률 질량 함수에 대입하면 그게 확률이 되거든요. 그럼 걔는 밑에 표가 나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그려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정의역이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그다음 밑에 있는 p는 x의 1을 자동으로 넣어요. x자리에. 1 넣으면은 그때 확률이 k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이 그냥 나오는 함수. 그다음에 x가 2일 때는요. x자리 2가 대입하면 얘가 k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x에 3을 대입하면은 k분의 3 이렇게 알아서 확률이 구해져. 이 역할을 확률지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x에 4를 대입하면 k분의 4, x에 5를 대입하면 k분의 5 이렇게 5개가 정의역이고 합계는 항상 1이 돼야 된다. 이런 확률 분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률지향 함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별거 없고 k를 구하는 건데 모든 확률 이 5개를 더하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풀면 끝이에요. k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이다. 그래서 k는 15. 그냥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확률은 얘가 이제 15분의 1. 그다음 얘 두 번째 거는 15분의 2. 그다음에 얘는 15분의 3.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15분의 3. k가 4일 때, x가 4일 때 15분의 4, x가 5일 땐 15분의 5. 자, 요거를 우리가 실제 확률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는 없고요. 자, 밑에 나와 있다고 치면요. 164, 165 모두 볼게요.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확률 분포가 나와 있는데 합계가 1이에요. 합계가 1이면은 그냥 니네 3개 더해서 그냥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분의 1이 1인 거고 전체 3 곱하면 3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1, 3 빼면 빼기 2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1, 3, 1, 2에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인데요 이 확률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 값은 3분의 2가 고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각각에 다 넣으시면 확률이
얘는 9분의 4, 얘는 3분의 1, 얘는 3분의 1이 그러면 9분의 2 이렇게 확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165번은 약간 수원에서 배운 부분분수분의 이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약간 수원 개념은 있어야 되는데 자, 확률 질량함수 이거는 자동적으로 1, 2, 3, 4, 5, 6, 7을 대입하면은 확률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좀 공부한 친구들은 얘를 보면은 부분분수분해. 아, 태윤이는 최근에 급수 봐서 조금 얘를 보자마자 부분분수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분해란 a 곱하기 b분의 1은 둘에서 a 빼주는 b 마이너스 a분의 1에 그 다음에 하트를 거꾸로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x, x 플러스 이랬을 때 부분분수분해를 좀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px는 x를 바꿔주세요. 자, 얘를 바꾸면은 오른쪽 빼기 왼쪽. b-a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뺀다고 치면 돼요. 1분의 k 이렇게 되고요. 요 분자는 그냥 붙이면 됩니다. 1분의 k. 그리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트 거꾸로 하트 거꾸로 이러면은 얘가 이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확률제한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x가 1부터 7까지라고 했죠. 좀 칸이 많기 때문에 표로 그리진 않고 모든 확률을 식으로 다 적어줄게요. 뭔 소리냐면은 자, x가 1일 때서부터 보면 p1은 자, x가 1일 때 이건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px가 1일 때의 확률은 x자리 1 대입하면은 k의 1-2분의 1 약간 이런 식이 좀 될 거예요. 그거를 7까지 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 2, 3, 4, 5, 6, 7 그럼 p, x가 2일 때는 여기다 x자리 2 집어넣으면은 k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x에 3 대입하면 p, x는 3일 때는 k의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에서 자 p, x가 7일 때는요 마지막에 x자리 7 대입하시면은 k의 7분의 1 빼기 8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시면은 1이다. 왜?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니까. 여기 정의역이 1부터 7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외의 정의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확률의 합은 1인데 자, 부분분수분의 장점은 이렇게 세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사라져요. 어차피 k는 묶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니까 쭉쭉 없어지면은 앞에 하나 남고 제일 뒤에 작은 거 하나 남는다. 이런 식의 그 수원 패턴, 없어지는 수열의 패턴을 좀 이용하시면은 다 세로로 더했을 때 k의 1-8분의 1. 다 더한 겁니다. 그럼 가운데가 따다닥 따다닥 없어진 거예요. k의 1-8분의 1이 전체가 1이 된다. 이런 방정식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오른쪽 정리하면은 8분의 7k가 1이니까 8분의 7 역수로 넘기면 k는 7분의 8.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답이 돼요. 자, 2번 너무 쉽습니다. x가 2a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현재 확률 변수는 0, 1, 2, 3인데요. 2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a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확률들이 짜라락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그냥 1인 거예요. 모든 확률이 하면 1이다. 그냥 쉽게 외우면 돼. 그래서 얘가 8a는 1이고 a는 8분의 1. 그럼 모든 확률은 8분의 1, 너는 8분의 3, 너도 8분의 3, 너도 8분의 1. 되게 쉽죠? 그냥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 a자리 8분의 1을 위에다도 대입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럼 4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x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거든요. 이 셋의 확률을 다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x가 4분의 1보다 큰 1, 2, 3 요거에 대한 확률을 합쳐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은 8분의 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예요. 확률 분포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둘 다 볼게요. 166, 167. 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4분의 3이래. 이거 뭔 느낌이냐면은 얘랑 얘만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치? 얘랑 얘를 더했더니 그 확률이 4분의 3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랑 너도 했을 때 a 더하기 4분의 1이 4분의 3. 그래서 a는 4분의 2가 되고 2분의 1 되는. 그렇죠? a는 2분의 1. 근데 이런 거는 나는 약분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2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3개 더해서 또 1이니까 왼쪽이 4분의 3 더하기 b가 1이고 오른쪽은 4분의 1 이렇게 나와서 a에서 b 빼면은 4분의 2 빼기 4분의 1 하시면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편하다.
자,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정의역이 이제 0, 1, 2, 3, 4일 때요. 이걸 제외한 건 정의역이 없어요. 그럼 이걸 하나씩 가고요. 자, 0일 때를 먼저 x에다 대입한다고 치면은 px가 0일 때는 위에다 0 대입하면 그냥 k가 됩니다. k. 그 다음 p, x가 1일 때는 위에다가 1 대입하면은 k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은 p, x가 2일 때는 얘가 2 대입하면요. 아, 정확하게 여기가 아니죠. x에 2 대입하면은 요게 이제 3분의 k 이렇게 되고요. 3분의 k. 그 다음에 p 그냥 다 넣어보는 게 편해요. p x가 3일 때는 요 x자리 3 대입하면 2분의 k.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다시 대입하면은 px가 4일 때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k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정의형 여기가 끝났고 이거 다 더하면 그냥 1인 겁니다. 다 더하면 1이어서 어떻게 되냐? k 더하기 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3분의 2k 그 다음 빼기 3분의 1하면 1 이렇게 되니까요. 왼쪽 다 정리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3분의 k 더하기 3분의 2k도 k거든? 그럼 k, k, k의 2분의 k. 그래서 2분의 7k. 2분의 7k는 마이너스 3분의 1 반대로 넘기면은 얘가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3분의 4.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은 2분의 7의 역수 7분의 2 곱해서 k는 3분의 4 곱하기 7분의 2. 그러면은 21분의 8, 21분의 8인데 왜 이렇게 귀찮아 이거? x. 자,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2, 1, 0일 때 나타나. 그렇죠? 2, 1, 0일 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더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의 답은 k 더하기 k 더하기 3분의 k 2k 플러스 3분의 k니까 3분의 7k 빼기 3분의 1을 구하란 거고요. 아까 k가 21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7 곱하기 21분의 8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요. 7, 3 약분해서 9분의 8에서 9분의 3을 빼면 9분의 5. 어쨌든 답은 나오죠. 그렇죠? 노가다 하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약간 통계 단어는 뭐 성진이 배워서 알겠지만 노가다가 좀 계산 노가다가 있는 단어는 있긴 해요. 뭐 이 정도는 할만할 겁니다. 자, 이제 필수제 3번. 확률 분포를 이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거 좀 빡세게 설명할게요. 자, 확률 분포와 확률. 일단 흰공 4개, 검공 3개가 있는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상황 먼저 봅시다. 흰4, 검3이 있는데 합쳐서 3개를 꺼낼 거예요. 합쳐서 3개. 자, 이때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합니다. 그럼 나오는 상황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1번. 자, 검은색 3개, 흰공 0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걸고요. 이거는 특정한 상황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한다. 이런 느낌을 봐요. 그 다음 2번. 검은색 2개, 흰색 1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3번은 검은색 1개, 흰색 2개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4번은 검은색 없고 흰색 3개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할 건데 자,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1번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x가 흰 공의 개수면은 약간 머리를 쓰는 거야. 흰 공이 x개 있으면은 그러면 검은 공이 3 빼기 x개인 겁니다. 흰 공이 x개, 검은 공이 3 빼기 x개. 그리고 전체는 어쨌든 7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는 px는 x. x일 때 확률은 7c 3분의 이거는 그냥 7개 중에 3개 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렇게 받아주세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다음에 흰공 x개 검은색 3-x개 꺼내는 경우의 수는 자 흰공이 4개 있잖아요. 그 중에 흰공 x개 꺼내요. 그래서 4cx 4개 중에 x를 꺼내요. 4cx 그런 다음에 검은 공 3개 있거든요. 근데 검은 공 3-x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3c 3-x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흰 공을 0개 꺼내고 싶어요. 그럼 흰 공 0개, 검은 공 3개 이런 식의 식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이거는 흰 공 하나, 3에서 1 빼면 검은 공 2개 알아서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2면은 이거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요거는 그 서술형 단답형을 위해서 좀 쓸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만약 흰 공이 3개일 때는 사실상 4개 중에 3개, 흰 공 4개 중에 3개, 검은 공은 1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딱 계산이 된다. 그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 근데 그래프는 사실상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표로만 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자, 표로 나타내면 이런 순간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 좀 상황을 적어줬는데 자, 흰 공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흰 공이 X예요. 그러면 X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합계 이런 식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다 구해줄게요. 자, 그럼 이 확률은 확률 질량 함수를 세워놨으면은 여기다 대입하시고 확률 질량 함수 못 세우겠으면 그냥 직접 구하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직접 구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X가 0일 때는 흰 공 0개, 검은 공 3개 끄는 흰 공 0개, 검은 공 3개. 그래서 4개 중에 빵개, 검은색 3개 중에 3개. 이렇게 계산해서 4시형 1, 3시3 1, 7시3은 35, 계산하면 35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3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실제 확률을 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x가 1일 때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그럼 얘는 4개 중에 1개 흰 공, 검은색 3개 중에 2개 검은 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4 곱하기 3분의 35. 그래서 실제 확률은 35분의 12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표에 일단 차곡차곡 채우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그 다음에 3에서 2 빼면 검은 공이 1개. 이렇게 된다면요. 흰 공 4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고 검은 공 3개 중에 1개. 이렇게 쓸 때는 4C가 6, 3C는 3. 6, 3, 18이죠. 그래서 35분의 18. 이렇게 잡고요. 자, 마지막 X가 3일 때는 흰 공이 3개인 거야.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0개. 그래서 4C 3에 3C 0 이렇게 잡았으면 참고로 확률 질량 함수에 없으면요.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구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C 3은 4, 3C 0은 1이니까 이러면 35분의 4. 합계가 맞아야 돼요. 이 합계가 1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 더했을 때 13 더하기 18, 31, 31 더하기 4니까 35. 딱 합계도 1이 이렇게 확률로 만들어줄 때 그럼 3번은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이걸 식으로 펼치면은 px가 2보다 크거나 2개 이상일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더해서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35분의 20.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확률 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확률 시장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는 세우기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이거 세우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확률은 각각의 경우를 직접 다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합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좀 볼게요. 어차피 단원별로 빡세게 하나씩만 합시다. 오늘 좀 시간 투자하면 투스텝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면 돼요. 자, 168.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것도 근데 C 문제인데, 근데 그냥 이거는 모두 다 보여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확률, 이게 통계 처음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좀 쉬워질 텐데, 처음에 이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봅시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청소당번 2명을 뽑을 때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학생이 X명입니다. 여학생 X명.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이냐면은 2-X명. 2명 중에서 이제 X명 제하면 2-X명이죠. 그걸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드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여학생을 X명 뽑을 건데 일단 전체부터 보시면은 7명 중에 2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은 7C2 분해로 시작해요. 7C. 7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자, 남학생 4명 중에서 2-X명 뽑아요. 얘를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어쨌든 4C 2-X 이런 식으로 잡읍시다. 2 빼기 X. 그런 다음에 여학생 3명 중에 X명 뽑아야 돼. 그래서 곱하기 3CX 그냥 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좀 잘 보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다. 얘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어 주세요. 표로만 하십시다. 그럼 위에다 X, 아래다 P 적고 얘가 상황을 보세요. 2명을 뽑을 때는 여학생 0명, 남학생 2명. 아니면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 아니면 여학생 2명, 남학생 0명.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X는 0 또는 1 또는 2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합계가 나올 거. 그렇죠? 그렇게 판 만들어 주고요. 합계는 1이겠지. 그 다음에 X가 0일 때부터 확률 질량 함수 있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좀 편합니다.
x가 0일 때는 여학생 0명, 남학생 2명. 이렇게 생각해서 남학생 2명, 여학생 0명. 먼저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그럼 4C는 6, 3C0은 1. 7C는 40이 나누니까 21입니다. 그래서 얘는 21분의 1. 일부러 약분 나눌게요. 21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x가 1일 때는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21이겠죠? 그래서 4, 3, 12. 21분의 12.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여기 2, 여기다 0. 왜냐면 얘가 여학생 2명, 남학생 0명. 그러면 4C0은 1, 3C는 3. 그래서 21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시면은 21분의 21, 1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여학생이 한 명 이하로 뽑힐 확률은 P,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0일 때랑 1일 때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21분의 18이고 약분하면 7분의 6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할만합니다.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설명한 것 중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요. 태윤이가 절대로 안 돌아요. 보시면은 미적분 할 때는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세 번째 시간이라 그렇기도 한데 왜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얘는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시면은 그 뭐랄까 그냥 감이 와요. 그냥 그런 감이 오기 때문에 좀 편하게 처음 배울 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전은 다릅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선생님 확통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확통은 실제로 내신다기 정말입니다. 음, 음. 제일 힘든 과목 중 하나가 확통이야. 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텐데 이 확통 처음 배울 때 내용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계되지 않거든요. 고1 때 배우는 순열조합 빼고는 그 고2 때 배운 게 확통에 솔직히 거의 필요가 없어요. 확통 기본 개념 배울 때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보다 못하는 애들도 확통 잘해요. 기본 문제 잘 거예요. 그 말은 즉슨 1, 2, 3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하는 애들도 실수 몇 개 하면 그냥 3등급 나고 약간 그런 과목이 확통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위는 별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확통은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쉬우면은 그야말로 좀 점수대가 난장판이 되고요.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은 1등급 제외하면 또 난장판이 돼요. 뭐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얘 내신을 잘 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거 최선을 다해서 맞추자. 약간 생각을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할 수 있는데 애초에 무책임한 과목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확통만 보는 거는 좀 진짜 난이도 조절 잘못하면은 이거는 진짜 점수 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데도 막 3, 4등 나올 수도 있어요. 확통 같은 거. 그래서 좀 무서운 과목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165번.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기억해 주세요. 잘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자, X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장을 동시에 뽑아요. 근데 나오는 두 수의 차를 X라고 하는데 X가 1 또는 X는 3을 말해요. 일단 이걸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요. X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세울 수가 없어. 애초에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확률 질량 함수를 세우라는 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딱 대입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돼요. 뭘 찾냐면은 이런 문제가 개노가다 패턴으로 그냥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하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자 1, 2, 3, 4, 5 중에 두 장을 뽑습니다. 일단 전체는 당연하게도 5시예요. 5개 중에 2개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뽑아봐. 뽑아봐야지만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자 뭐야? 1, 2 이렇게 뽑을 수 있죠. 1, 2 아니면 1, 3 그 다음 1, 4 덩어리별로 그냥 다 뽑는다는 느낌으로 1, 5 아니면은 얘가 2, 3 2는 중복이니까 2, 3 그 다음에 2, 4, 2, 5 그 다음 얘가 3, 4, 3, 5 그 다음 얘가 4, 5 이렇게 되거든요. 4, 5죠. 그럼 여기서 x를 다 찾는 거야. x는 두 수의 차라고 했잖아요. 차이.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은 1, 2, 3, 4. 두 개의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여긴 다시 x가 1, 2, 3. 두 숫자의 차이. 그런 다음에 x가 얘는 1, 2, 1, 2죠. 그 다음 x가 얘는 1이죠. 그럼 얘를 바탕으로 그냥 확률 분표를 만들면 돼요. p, 여기서 위에다 x 써야겠죠? 자, 위에다 x 쓰고 p를 쓰면은 전체가 10가지니까 10분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x가 되는 건 1, 2, 3, 4가 되고 합계가 있을 겁니다. 확률분포 나타냈지. 그럼 하나씩 구한다면 x가 1일 때는 10분의 몇 개 있냐면은 1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니까 10분의 4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그냥 다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2, 2이니까 얘가 10분의 3, 3일 때는 10분의 2, 4일 때는 10분의 1, 합계는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자, 얘는 뭐 x가 1일 때 또는 x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확률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4랑 10분의 2 더하시면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쉽습니다. 기본 개념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 조금 애매하게 남은 김에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에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122, 123, 124 그냥 모두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강성진은 꼭 3월 달에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학교 가자마자 알아오도록 하세요. 네, 너네 학교는 종특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보시고 122번. 자, x가 2일 때 확률은 4px는 3이라고 했는데 연립이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x가 2일 때 확률은 a입니다. a. a는 자, 여기 4 곱하기고요. x가 3일 때 확률이 b니까 a는 4b 그냥 이렇게. a는 4b.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 그치? 다 더하면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요거가 합치면 4분의 3인데 반대로 넘기면은 4분의 1이다. 끝났죠? 그럼 a 자리에 다시 4b 대입하면은 5b는 4분의 1이고 b는 20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b가 20분의 1 반대로 넘어가시면은 a는 4분의 1 빼기 20분의 1. 그래서 20분의 5 빼기 1이니까 20분의 4고 a는 5분의 1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요거 딱 봐도 유리화죠. 123번. 얘도 보시면 정말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처음 초입은 아주 편안하게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x는 x일 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뭐 중3 때부터 이거 보이시면 바로 유리화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자, p의 x는 자, 여기다가 이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위에도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이렇게 곱했을 때 그럼 얘가 합창식으로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하면 1분의 k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확률지정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소괄호가 정의역이거든요.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가 정의가 되니까 1부터 8까지를 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씩 대입해봐요. 자, px가 1일 때는 k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얘가 p x가 2일 때는 k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다 대입하는 거야. px가 3일 때는 k의 루트 4 빼기 루트 3 점점점점 p x가 8일 때 끝이 8이니까 x가 8일 때는 k의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더하시면은 마찬가지로 1인 거예요. 모든 확률 대합은 1이다. 자, 그렇다면 얘도 소거형입니다. 이미 앞에서 부분 분수분해 풀어봤기 때문에 걔처럼 얘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다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도 루트 8까지 없어질 거야. 루트 8까지 없어지고 따닥따닥따닥따닥 없어지면은 자, k의 루트 9가 3이고 루트 1이 1이니까 3 마이너스 1, 2. 2k는 1 이렇게 되니까 k는 일단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k가 2분의 1. 자, 문제에서 p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라고 하는데 3부터 8까지 더하기는 가능할 것 같기도? 그냥 더해도 돼요. 3부터 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x가 3보다 커.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충분히 더할 만해요. 자, 왜냐면요. 자, 이거 딱 다 더했을 때 여기 다 더했을 때 여기 없어지는 게 루트 4, 루트 4, 루트 5, 루트 5 이렇게 없어지거든. 물론 6건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6건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따닥따닥 소거형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3부터 8까지 더했다. 그러면 K 하나 남고요. 여기는 빼기 루트 3, 여기는 플러스 루트 9.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남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둘이 남겠죠. 그리고 K가 2분의 1이란 거 알았으니까 마지막에 2분의 1 대입해서 답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면은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거. 마지막 문제죠.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써주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표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쓰셔도 되기는 한데 자, 얘는 그냥 무책임한 질량은 돼요. px가 1일 때는 p1, p1이라는 확률이 있는 거고 x가 2일 때는 p2, 그러니까 p1, p2, p3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p1은 px가 1일 때, p2는 px가 2일 때, px가 3일 때는 p3, 그 다음 px가 4일 때는 p4.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네 개는 좀 관련이 없으니까.
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연립하면 8분의 1이래요. 이게 보시면 좀 등차수열이 좀 떠오르시면 좀 좋기는 한데 좀 배운 지 좀 됐으니까 이게 잘 보시면요. 자, 요거 보여줄게. P2 빼기 P1이 8분의 1이야. 보시면 차이가 똑같죠? 차이가 똑같아. 그런 다음에 P3 빼기 P2도 8분의 1이. 옆에씩. 그 다음 P4 빼기 P3도 8분의 1이야. 우리가 수원 수열에서 이렇게 차이가 다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가 P1, P2, P3, P4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공차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P2는 바꾸세요. P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P1 플러스 8분의 1. 그런 다음에 다시 P3는 요 위에서 또 8분의 1 더하시면 P1은 P1 플러스 8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차수를 보시면 돼요. P4는 P1 플러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니까 별거 없죠? 1, 2, 3, 4 다 정의역이고 이거 4개 더하면 1이다. 그렇죠? 절대로 실력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4개 더하시면은 4P1 플러스 하나, 둘, 셋 더하시면은 8분의 6. 이 자체가 1이면 되고요. 그럼 얘가 4P1은 8분의 2고 4분의 1이니까 4로 마지막 내리면 P1은 16분의 1 이렇게 P1은 16분의 1 그리고 요거 구하래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P에 X 마이너스 2에 X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고요. 같은 말은 P에 X는 2와 4 사이에 있다. 보시면 는이 없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3일 때만 해당합니다. 3일 때. 3일 때 P3를 구하는 거야. P3. 그래서 P1이 16분의 1이니까 여기다 8분의 2 더하시면은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 지금은 8분의 1을 16분의 4로 통분했고 이 마지막 두 개 더해서 16분의 5다. 하시면 오늘 단어는 끝이다. 그렇죠? 뭐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원이 좀 짧고 굵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배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통계는 되게 안전빵으로. 성진이 시험 봐서 알겠지만 통계만큼 쉬운 건 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몇 개 외우시면 아니 말고 그건 네 수학적 센스를 약간 길러주는 걸 좀 추천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통계는 기본 개념을 좀 충실해서 풀면은 대부분의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8시부터 수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